안녕하세요. 의학사 한의학의 제도화에 대해 발표할 11조입니다. 학습 목표 및 키워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한의학의 제도화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한의학의 제도화와 국민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의학의 제도화 발전 과정에 대해 이해해 볼 거고, 해방기, 교육제도, 현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여한 인물에 대해 알고, 그중 8가 일지회, 5인 동지회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제도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과 제도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의학 제도화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의학의 제도화될 수 있었던 배경,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의 인물, 그리고 발전이 미친 영향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한의학 제도화란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을 바탕으로 한의사의 위치가 서양의학의 의사와 동등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한의사의 교육과 면허를 보장한 것입니다. 제도화를 하게 된 이유는 한의학에 대한 비우호적인 시각 때문이었습니다. 한의학의 문제점과 한의사들의 한의학 재건에 대한 노력은 먼저 체계적인 교육제도가 미비하여서 한의학 교육기관의 설립을 요구하였으며 한의학 과학화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여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안정적인 한의사 제도의 수립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의료법을 논의하였는데요. 제1대 국회에서는 1950년에 일어났고 한의사를 배제한 의사 및 치과의사법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조현영 의사님이 반대하셔서 폐기되었습니다. 다음 1951년에 2대 국회로 국민의료법이 제정되어서 의사와 치과의사를 제1종, 한의사를 제2종으로 명시하여 한의사 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제 한의학의 제도화 발전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몇 개 뽑아서 알려드리자면 45년에 조선의사회가 설립되었고 51년에 국회를 통해 한의사 제도가 탄생하였으며 그 다음 년도 52년에 대한한의사협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그 다음 1980년대에 한의학의 명칭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800년대 의료정책이 한의학을 주반부로 몰아내고 들어온 서양의학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자 계속 한의학이 침체되었는데요. 이때 대한의사총합소라는 최초의 한의사 단체를 만들어서 한의학의 부흥을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일제강점기 1900년대입니다. 이때는 한의학의 침체기인데요. 1907년에는 한방치료마저 관제에서 폐기되고 1913년 한의사의 지위가 격화되고 44년에 한의사가 기출 공세가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입니다. 1945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의사 단체인 조선의사회를 설립하였으며 1947년 다른 것도 창립하여서 한의학 부흥 기초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951년에 2차 국회에서 한의사 제도 도입에 대한 안건을 통과하였습니다. 다음 63년 12월 13일에 의료법을 재개정하여 한의사 제도가 현대화되었습니다. 다음 1970년대 75년에 보건사회부 내에 한방행정전담기구 의장을 선거 설치하여 동양의학의 현대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정부의 한방 정책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한의학 명칭을 바로잡았고 88년에 한방의료보험 적용 및 한의학 장기 발전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질적 향상의 토대를 구축하게 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다음 1990년대 이후 정부와 국회는 한방과 양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장기 육성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급여화가 되어 있으며 차닥급여 시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 3의 한의학 제도화에 참여한 인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PPT가 살짝 오류가 난 점 죄송합니다. 참여한 인물은 이종형, 조병근,
김영훈, 전광욱, 장기학, 박혁동, 이의풍, 서병림, 임병우 등 8명의 한의사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팔가일지회라고 하는데요. 1905년에 일제통감부의 한의학을 정책적으로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5년간 팔가일지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전 시기에 걸쳐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하였고 지속적인 후진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단체입니다. 다음은 오인동지회입니다. 윤무상, 이우룡, 우길룡, 권희수, 정원이 5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오인동지회라는 이름을 지었으며 6.25 전쟁 발발 후 부산에서 한의사 제도를 확립을 위해서 활동을 시작하였고 활동은 1951년 국회 사회보건분과의원회의 개회석상에서 증언하여 한의사 제도를 포함한 법안을 채택하도록 결과를 내었습니다. 한의학 제도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대화된 한방의학의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한의과 대학이 한의학 외에도 기초의학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현대화된 한방의학의 이미지를 만들려는 노력을 시도하였고 이러한 교과 과정이 저희 한의학 교육의 전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제에 의해 탄압받던 민족의전을 민족의학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족끼리 해본 고찰은 한의학의 제도화에 기여한 조헌영에 대한 고찰이었는데요. 조헌영 의사부는 민족운동가이자 근대 한의학의 개척가였으며 통속 한의학 원론을 비롯하여 통속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크게 기여하였고 폐병, 입상병, 구인병 등 다양한 분야의 치료법에 대한 의사도 많이 저술을 하셨고 해방 이후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한의학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서양의학의 좋은 점을 취해서 한의학을 발전시키셨으며 한의사 제도가 폐지될 위기에서 민족의학을 말살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하시며 개정안이 다시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서 연구뿐만 아니라 조현영 선생님은 한의학을 위해 정책적으로도 노력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태도와 열정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더 열심히 공부하여 한의학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우리의 권리를 찾고 말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한의학은 일제강점기 동안 쇠퇴하는 학문이었지만 1951년 국회를 통해 한의사 제도가 부활하였습니다. 한의학 제도화에 영향을 준 인물들은 오인동지회, 조현양 선생님들이 있었고 이런 한의학 제도화 발전은 한의학의 현대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해방 이후의 한의학 발전과 제도화를 위한 노력들이 민족의학의 발전의 계기로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저희 11조가 한의학의 제도화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발표를 하였는데 각자 한의학 제도화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저의 생각을 말하자면 한의학의 제도화가 많은 빈들에 의해 지금 안정을 자리 잡고 있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안정을 잡은 시기가 아니라 생각하고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경하고 아, 네. 저도 나연하고랑 의견이 비슷한데, 저희가 비록 일제강점기 때는 한의사가 배제되고 완전히 권리를 거의 잃어버린 상태에서 지금 이 정도 온 것까지만 해도 되게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더 노력해서 한의사의 권리를 더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다음 그 다음에 박기현하고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이 과제를 하면서 이 한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과제를 하면서 요즘 상황에 대해 살펴보니 아직까지는 양방 의사들 쪽에 비해서 좀 정책적인 목소리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우영하고 네, 제 생각에는 현재 한의학 제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CT나 MRI 등의 의료기기 사용이 먼저 허가가 되어야 더 나은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미래의 한의사가 될 여러분들과 다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네, 유영서하고 네, 그 앞에 학우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한의학이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데 현재가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대학이나 뭐 한의학 연구기관 그리고 한의학 같은 한의학 제도화를 위한 기관들을 발전을 시키고 이런 안건들에 저희가 관심을 가진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한의학 제도가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일단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로 민족의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추나가 의료보험에 적용이 되면서 한의사한테 더 유리한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잘 만들어진 한의학 제도를 우리 세대에서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모두 좀 더 한의학의 발전에 대해 힘쓰시고 모두 더 밝은 미래에서 한의사로 만나길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